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주제 식품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떫은 맛의 도토리묵이 생각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도토리묵은 나이 들수록 더더욱 향수에 적게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액체를 고체로 변하게 하는 마법사이자 대단한 과학자셨습니다. 도토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로는 쌍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상수리나무의 도토리가 가장 크고 약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수리나무의 도토리는 특별히 상수리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도토리는 모든 종류로 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색과 맛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록 시인의 정말이라는 시집에는 도토리와 상수리를 구별하는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귓구멍에 박아 넣어도 쏙 빠지면 상수리, 큰일 났다 싶어지면 도토리, 묵을 쑤었을 때 빛이 나고 찰지면 상수리, 거무튀튀하고 특특하면 도토리라는 내용입니다. 상수리는 일반 도토리들에 비해서 크고 보다 더 훌륭한 식재료가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임금의 수라상에 자주 올라 상수리로 불리게 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실이라는 한자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상은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고 상수리 나무의 열매를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 이름이 뭐지? 상실이야. 상실이? 상수리? 그냥 개인적 추측입니다. 참고로 조선 후기 19세기 서적들의 상자의 한자 표기를 보면 샹슈리샹 또는 샹수리샹, 상수리상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름은 모두 도토리였습니다. 동의보감 상실편을 봐도 한글 표기로 굵은 도토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실은 도토리 중에서도 보다 크고 굵은 도토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의보감을 보면 여러 종류의 도토리를 약용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 껍질은 떡갈나무, 잎은 조리참나무잎으로 적고 있네요. 동의보감에는 도토리에 대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고 떫고 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설사와 이지를 낫게 하고 장의를 든든하게 하며 몸에 살을 오르게 하고 든든하게 한다. 장을 수렴하여 설사를 멈춘다.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 흉년에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도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설사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설사가 심하게 날 때 말린 도토리 가루를 미음에 타 먹거나 환약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평소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말린 도토리 가루를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토리에는 탄닌이 많습니다. 탄닌은 식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폴리페놀 중 하나로 대장에서 장내 수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도토리가 설사를 먹게 하는 이유입니다. 덜 익어서 떫은 감을 많이 먹었을 때도 변비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비가 심한 사람은 도토리를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토리는 장출혈이나 치질에 의한 출혈을 먹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도토리 가루와 쌀가루를 1:1의 비율로 적당량 섞어 약한 불로 노랗게 볶아 뜨거운 물로 반죽한 후에 과자처럼 떡을 만들어 먹거나 밥처럼 쪄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도토리는 대표적인 구황식품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도토리를 삶아서 먹으면 속을 든든하게 해서 배고픈 줄 모르게 한다. 그러므로 많이 구해서 흉년에 먹을 것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도토리를 쪄서 밥처럼 먹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토리를 15회 정도로 물을 바꿔가면서 물에 담가 두었다가 떫은 맛을 걸러낸 다음 쪄서 익혀 먹으면 굶주림을 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나라 시성인 두보가 유랑 생활을 할 때도 도토리로 연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 때 도토리를 쪄서 간식처럼 먹어도 허기짐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심해질 수 있는 변비는 식이섬유 등을 충분하게 섭취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토리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도토리 껍질도 약으로 사용됩니다. 도토리 껍질을 상실각 또는 두각이라고 했습니다.
도토리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먹거나 끓여 먹어도 역시 설사를 먹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궁출혈과 대야증이 심한 경우에 껍질을 불에 태워 그 가루를 미음에 타서 마셔도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도토리를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변비가 심한 사람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설사를 먹게 한다지만 세균성 설사의 경우 도토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세균성 설사는 바로 멈추게 하기보다 충분히 설사를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토리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또한 탄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탄닌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금속성이 대부분인 미네랄까지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빈혈이 심하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은 도토리 묵을 피해야 합니다. 무심코 도토리 묵을 자주 먹으면 식품 속의 철분이나 칼슘 흡수가 방해돼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영양제를 섭취하는 사람도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섭취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토리는 훌륭한 지사제입니다. 도토리를 약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린 것을 가루 내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설사가 날 때 활용하고자 한다면 물에 담가 떠오른 맛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차처럼 끓여 마시는 것보다 도토리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잘한 보잘것없는 도토리도 지사제로 사용할 때면 작은 거인입니다. 잘 들어오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보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